자, 호밤중의 뉴스 잠시 쉬어가기 위해서 제가 좀 들어왔습니다. 자, 잠시 쉬기 위해서 제가 원래 하나의 주제였는데 이 주제를 둘로 나눴습니다. 둘로 나눈 두 번째, 첫 번째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1-2 주제로 들어갑니다. 1-2 주제는요. 자, 앞서서 제가 이화영 부지사 재판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판사였다. 판사가 문제였다. 라고 했죠. 그 판사는 바로 신진우 부장판사라고 했습니다. 자, 검찰의 불법 수사에 면죄부를 준 이 신진우 판사, 그 놈은 뭐 하는 놈인가, 어떤 자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 검찰의 불법 수사에 면죄부를 준 신진우 부장판사는 누군가? 제가 지금부터 속속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일단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간에 걸친 구속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화영 부지사는 1년 8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1심 판결이 안 나왔는데 1년 8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고.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박근혜도 이 정도까지 올해 1심 판결 나오기 전에 이 정도 오래 끌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1심 판결도 나오기 전에 1년 8개월이나 구금 상태에 있었어요. 별건에 별건이 계속 겹치면서 영장이 계속 발부된 겁니다. 이런 개떡 같은 경우는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구속이 이렇게 부당하게 장기화되면은 이거는 자백을 강요하는 겁니다. 자백이 부당하게 강요가 되는 원래 구속이 부당하게 장기화된 상태에서 자백이 나오는 경우에는 임의성이 없는 걸로 봅니다. 이게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판사 새끼가 재판을 그렇게 질질 끌면서 재판 이렇게 질질 끌 것 같으면은 한 1년쯤 됐을 때 석방을 하는 게 맞잖아. 안 그래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 판사는 피고인의 권리라든지 인권을 지킬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민주 진보 세력, 우리 같은 사람들,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으로도 안 보인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인권을 지켜줄 마음이 없는 거야. 지독히 편파적인 새끼인 거야. 이런 새끼한테 재판이 간 거예요. 이런 새끼가 재판을 지 멋대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윤석열 정권이 판을 깔아준 겁니다. 이런 판을 깔아준 또 다른 놈이 있죠. 누구?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절대로 국회가 인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니 인준해줘 버렸대. 인준해준데 제일 앞장선 사람 누구? 네, 박범계, 송기헌, 또 누구? 소병철. 니들 책임져야 돼. 김승원. 자, 장기간에 걸친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석방을 미끼로 한 거짓 자백 유도가 생깁니다. 야, 너 석방해 줄게. 이렇게 말해. 자백해. 이런 얘기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길게 붙잡아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판사가 이것을 면죄부를 준 거예요. 오히려. 게다가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2회 이상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작년 8월, 9월에 있었죠. 이화영 부지사한테 변호인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해광, 이 새끼들이 검사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를 자꾸 회유 협박 압박했죠. 거짓 자백을 하라고. 자, 이 문제 때문에
변호사가 해임되고 또 뒤늦게 다른 법인에서 법무법인에서 그 변호인을 하러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사가 또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사임해 봅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한동안 변호인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국선 변호인이 강제로 선임이 돼요. 그리고 강제 선임된 바로 그날 곧바로 재판이 강행돼 버립니다. 이걸 누가 해? 예, 판사가 해. 아니, 재판을 변호사가 오늘 선임이 됐는데 오늘 갑자기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이 변호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건 변호사가 없는 상태예요. 더군다나 이 변호사가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왜 생긴 줄 알아요? 자, 김광민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을 받으려고 접견을 갔어. 근데 이 접견을 검사 새끼들이 막아. 예. 그 상태에서 그래서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국선 변호인이 강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판사가, 야, 스톱! 이렇게 해,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판사가 검사의 꼼수를 그대로 용인해 준 거 아닙니까? 심지어 뭐, 판사가 직접 이화영 부지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그 검찰 측의 증거, 그러니까 검사가 제출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을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채택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자꾸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묻습니다. 진짜로 거부할 거예요? 다시 번복하실 생각 없어요? 라고 번복을 자꾸 묻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한 번 더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해보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니한테 불리할 수 있다? 뭡니까? 판사가 협박을 해요? 심지어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 너 그러다가 니 혼자 다 뒤집어 쓴다? 라고 하는데 이게 협박이잖아요. 검사가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제지를 안 해요. 아니, 판사 새끼하고 검사 새끼하고 합작해가지고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협한 거 아니야? 이게 판사야? 깡패지? 아우. 자, 또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얘기인데요. 변호사 접견을 막아요. 김광민 변호사, 아까 거기 저 뒤에 말씀하신 게 김광민 변호사인데 이 김광민 변호사를 위해서 선임을 위해서 변호사 접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꼼수를 부립니다. 접견하시려면 검찰청으로 오세요. 라고 연락을 해서 김광민 변호사가 검찰청으로 가려니까 갑자기 죄송합니다. 안 오신대요. 다시 구치소로 가세요. 그런데 이미 구치소로 갈 시간을 넘겨버린 거야. 약속 시간을 넘어버렸어. 그리고 이미 구치소 문 닫을 시간이 다 돼가. 김광민 변호사가 출발하면 구치소 문 닫을 시간인 거야. 못 간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접견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국선 변호인 선임이 강행이 되고 그러면서 곧바로 그 재판 절차가 강행이 그대로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원하던 절차가 그냥 진행이 돼버린 거야. 이런 개 같은 짓을 검사 새끼하고 판사 새끼가 같이 짝짝꿍을 해서 한 거야. 검사가 판을 깔고 그 자리에서 판사가 춤을 춘 거야. 이게 대한민국 법정에서 일어납니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개떡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밑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조희대, 도대체 이런 조희대라는 놈을 누가 대법원장 자리에 앉혀준 거야? 이거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절대로 조희대 같은 새끼는 대법원장에 앉혀서는 안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진짜. 자, 보세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피 맺힌 글을 써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검찰의 회유, 협박, 술파티 있었다고 이렇게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에 면죄부를 발부해 줬습니다. 누가? 판사가. 이 판사는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술파티를 했든, 협박을 했든, 뭘 했든, 네가 왜 그럼 그렇게 자백을 해? 자백을 번복? 야, 번복 안 해. 번복은 네가 왜 해? 번복하기 전 그게 진실이지? 예. 이들의 사고방식은 이래요. 이게 언제적 사고방식인 줄 아세요? 예. 옛날 옛적에 전두환 시절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붙잡혀온 학생들을 다루던 판사, 검사들 대가리 속에 들어있던 생각이에요. 그때 그 당시 검사들, 그 당시 정보경찰들, 그 당시 안기부 새끼들, 그들은 고문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회유해가지고 이른바 그림표라는 걸 그려냅니다. 그래가지고 이른바 조직사건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북한과 연계된 용공조직, 그 당시에는 용공이라 그랬어요. 요새는 종북이라 그러지만 그때 용공조직 이런 거 뭐 간첩 하부조직 발견했다면서 떠들썩하게 발표를 합니다. 나중에 법정 가서 우리가 이거는 고문에 의해서 허위 자백을 한 겁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판사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그러면 니들이 허위 자백을 하지 말아야지. 자, 그러면 허위 자백이면 허위 자백이라는 증거 갖고 와봐. 그러거든요. 예, 이번에 이 신진욱인가 하는 새끼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자입니다. TK 선고리대 보니까 TK 선고리대 야, 대구 경북대 부서고등학교 TK 선고리라 그러죠. 서울대 나왔답니다. 사법연수원 32기. 예. 서울과 수원과 대전을 뭐 뱅뱅 도는 뭐 얘도 뭐 귀족 판사쯤 되네. 자, 얘가 무슨 짓을 했느냐면요. 은수미 성남시장, 이재명 대표의 뒤를 이은 은수미 성남시장을 감옥에 보낸 바로 그자입니다. 딴 것도 아니었지. 은수미 성남시장 뭐로 감옥 갑니까? 예, 선거할 때 운전기사 역할을 해줬던 자원봉사자. 이 자원봉사자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았다. 그게 사실은 은수미한테 주는 정치 자금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돈이 실은 은수미한테 갈 돈이었다. 이런 희한한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은수미 성남시장이 법정 구속이 됐고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당시 이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 예, 신진우입니다. 바로 이번 재판의 판사 그 새끼야. 이 새끼는 예전에 이런 판결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은 아무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판결이에요. 자, 어떤 판결이냐면 어떤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하나를 때렸나 봐. 매로 좀 때렸나 봐. 야한 책을 본다는 이유로 빨간 책 보다가 남학생이 걸렸나 봐. 그래서 선생님한테 몇 대 맞았나 봐. 그런데 이 학생이 덜컥 자살을 해버렸네. 자, 사태가 심각해진 거죠. 상황이 아주 심각해진 겁니다. 자, 이 선생님이 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한테 실형이 선고돼요. 글쎄, 학생한테 체벌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문제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이게 실형을 선고할 일인가요? 저는 또 그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좀 이해는 안 가요, 그죠? 자, 지멋대로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죠. 분위기 따라 가지고 시계 두들겨 팰 수 있는 놈이면
시계 두들겨 패! 지 기분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칼 휘두를 수 있으면 마음껏 휘두르는 뭐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생님 하나 정도는 가베압게 보내버릴 수 있는 자인 거지. 그리고 아마 은수미 시장권의 경우에도 이게 저쪽 땅 애들이었으면 문제가 안 됐을런지도 모릅니다. 자원봉사자가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은 건데 그게 왜 은수미랑 관련이 있어? 그걸 왜 은수미랑 연결시켜? 그들하고 자기들끼리 돈거래 문제인데 그게 왜 나랑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왜 나랑 연관을 시키느냐고요. 자, 그러면 나랑 내 자원봉사자는 아무하고도 돈거래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나랑 나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그걸 지들끼리 뭐라고 갖다 붙이는지 그거는 검사가 갖다 붙이라고 억지 쓴 거지. 갖다 붙이면은 뭐 다른 죄를 까줄게 그랬나 보지 뭐. 근데 그거를 아마 이것도 보면은 뭐다? 예. 네가 이거를 은수미랑 갖다 붙이면 네 죄 다른 걸 까줄게 뭐 그랬나 보지 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자면 판사가 뻔히 알면서도 은수미 죽이려고 이걸 재판을 받고 이거를 판결을 이렇게 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문제는 다음 판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000원어치 무전 취식을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이서 9,000원입니다. 각각 4,500원짜리예요. 그 된장찌개를 먹었대요. 된장찌개 2개를 먹었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4,500원짜리 된장찌개 2개를 먹었나 보지. 각각 벌금 100만 원씩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벌금 100만 원, 한 사람 벌금 70만 원. 그러니까 9,000원을 무전 취식한 게 아니라 4,500원 무전 취식을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이 나온 거죠. 야, 이거 좀 심하다. 오죽 답답했으면 아니 4,500원 없어가지고 그 밥 공짜로 무전 취식 밥 그냥 먹었는데 그 벌금 100만 원을 때린다고? 그거 죽으란 얘기야? 정말 해도 너무한 새끼 아니에요 이거? 자, 좋아, 그렇다 치고 어쨌거나 죄를 지었다 쳐. 이 다음 판결을 보세요. 횡령 혐의 전 공인중개사협회장에게 벌금형. 근데 이 사람은 얼마 횡령을 했다? 예,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1,000만 원 횡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금 100만 원이 나옵니다. 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수천만 원을 횡령을 해도 벌금이 같다고요? 무전 취식하고, 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신진우라는 사람은 가진 사람한테 관대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이죠. 기득권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사람이겠죠. 기득권 수호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 진보나 민주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극렬하게 싫어하는 사람인 거지. TK 선골 다운 된 거지. 예. 그런 자니까 이화영한테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회유 협박 하다못해 술 파티 했으면 어때? 네가 회유 협박이 있든가 말든가 네가 똑바로 진술했었어야지 이런 거죠. 참, 열받는다. 뒷목 땡겨. 네, 이 사람이 신진우 판사였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